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40대 남성이 맨해튼 연방청사 밖에서 총기와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메멧 오즈 청장이 뉴욕주의 과도한 메디케이드 의료비 청구가 중국 범죄 조직이 뉴욕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지난 19일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감염으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가 아이스 요원들과 민간인들 사이의 충돌 및 대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이를 라이스 산하 자체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40대 남성이 맨해튼 연방청사 밖에서 총기와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20일 오전 8시 30분경 43세 앤드류 아라바카는 맨해튼 26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방화장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연방당국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민 세관 단속국 반대 메시지가 적힌 카트를 발견했습니다. FBI 뉴욕 합동 테러 대응 특별팀은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관 2명을 포함해 3명이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페더럴 플라자는 이민 세관 단속국을 비롯해 국토안보부, 이민법원 및 기타 연방기관들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와 구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메멧 오즈 청장이 뉴욕주의 과도한 메디케이드 의료비 청구가 중국 범죄 조직이 뉴욕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즈 청장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허위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즈 청장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중국 범죄 조직들이 데이케어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즈 청장은 범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즈 청장은 최근 콘텐츠 크리에이터 닉 셜리와 함께 퀸즈 플러싱을 방문하고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메디케이드 부당 청구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즈 청장은 플러싱의 한 블록에 10개 이상의 약국이 연달아 밀집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막대한 현금이 유입되는 검은 사업이 배후에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즈 청장은 뉴욕주가 비대해진 지출과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뉴욕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과 가족 간병인 프로그램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감염으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장 앨리스터 마틴 박사는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된 환자는 총 74명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51명은 퇴원했지만 안타깝게 3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망 소식은 지난 금요일에, 두 번째 사망 소식은 토요일에 발표됐습니다. 또한 마틴 박사는 환자 사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넘게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응급실 감시 데이터에서도 우려할 만한 추세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고 예상하며 양성 반응을 보인 모든 냉각탑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공중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가 아이스 요원들과 민간인들 사이의 충돌 및 대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해당 사건들을 아이스 산하 자체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와 메인주 등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중 이민자 총격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직후에 이번 조치가 취해지자 과잉 단속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스 산하의 국토안보 수사국 HSI로 수사 권한이 넘어가면 아이스 요원들의 과잉 진압 관련된 사건들은 아이스가 셀프 수사하는 형식이 될 예상입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알려지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부처 간 수사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며 FBI는 기존 규정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급증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과잉 진압 사고에 대해 아이스 요원들에게 완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20여 건의 총격이 발생했으며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BI가 수사 권한을 상실하면 아이스 요원들의 과잉 무력 사용 증거들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8일 뉴욕시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고 차량 구조가 잇따르는 등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와 퀸즈, 자메이카 포리스트 힐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파크슬로프 등에서 도로가 빠르게 잠겼으며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퀸즈 블러바드 구간은 한때 양방향 전 차로가 폐쇄됐다가 물이 빠진 뒤 다시 개통됐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에도 빗물이 유입돼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LGA와 JFK, 뉴워크 공항에는 지상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항공편이 대거 지연됐습니다. 19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빗물이 빠지고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화됐지만 식당과 상점, 지하 공간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복구와 시설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는 피해 주민과 업주들에게 온라인으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3.11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일부 지역에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강한 비를 쏟아부으며 도심 배수시설을 빠르게 압박했으며 당국은 침수된 지하실이나 전기시설에 들어가기 전 안전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민 단속 체포 건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체포 인원은 1,400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7월 전체 체포 건수는 지난달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달 초 하루 체포 건수가 2,000명을 넘긴 날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국토안보부는 하루 2,000건을 내부 단속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민 단속은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진 뒤 한동안 감소했지만 2월 이후 매달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닷새 동안 1만 명이 체포돼 하루 평균 2,000명을 기록했고 6월 한 달 동안 체포 뒤 구금시설로 이송된 인원도 39,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 단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체포 통계는 정기적으로 전면 공개되지 않아 단속 대상의 범죄 전력과 지역별 현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가방을 빼앗으려던 남성이 18세 여성의 가슴에 총을 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19일 밤 11시 45분쯤 크라운 하이츠의 프레지던트 스트리트 매드거 에버스 칼리 지역 맨해튼 방면 2호선 승강장에서 가방을 노린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이용해 사건 현장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퍼시픽 스트리트와 유티카 애비뉴 인근에서 도난 가방의 위치를 추적했으며 감시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검은색 옷과 마스크, 붉은색 모자를 착용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판사가 2년 전 버지니아주에서 한인 최영준 씨를 총격 살해한 하태희 씨의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판사가 지난 17일 최영준 씨를 총격 살해한 하태희 씨에 대한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45일 동안 평가를 받게 되며 재판에 출석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숨진 최 씨의 유족들은 NBC 워싱턴 D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의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모친과 형제는 법원이 유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자 살인 용의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용의자 하태희 씨는 지난 2024년 8월 버지니아주
레스턴 소재 골드스짐에서 당시 31세 최영준 씨 상반신에 최소 6발을 발사해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규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규정을 구상 중이며, 이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한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해당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영주권 취득자 136만 명 가운데 약 57만 4천 명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은 뒤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영주권 취득자 42%의 비율에 해당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19세부터 64세 사이의 일부 성인은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근로나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승인된 활동을 80시간 이상 수행하거나 월 $580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예산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과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13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약물 알코올 치료 참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탁보호를 받고 있거나 과거 위탁보호 대상이었던 26세 미만 청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증빙 방법과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요건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개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등록된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오래된 경우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자격을 갱신했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일부 수급자가 6개월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가입자는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나 등록 지원 상담사,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처를 갱신할 수 있으며,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직접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뉴욕주는 연방정책 변화로 최대 150만 명이 근로 요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약 200만 명이 연 2회 갱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갤런당 평균 $4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국의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7일과 8일에는 평균 가격이 갤런당 $3.79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2주 동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항공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 갤런당 $2.50 수준이던 미국 항공유 가격은 현재 $3.57로 약 43%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과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휘발유와 항공유 가격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법무부가 테러나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지닌 외국인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설치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던 특별법원을 처음으로 활용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시 법무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닝 변경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와 코니 아일랜드 등 뉴욕시 5개 보로의 신규 주택 3,250가구가 건설됩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글로벌 그룹 BTS와 손잡은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는 28일부터 뉴욕 맨해튼 지점에서 한정판 기념품 증정과 기부금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고 버티다가 관중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성폭행과 인신매매 등 수십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영국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자칭 여성 혐오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 형제가 마이애미에서 체포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제약바이오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기업을 인수하고 급성장하는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AI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몇 년 내에 공급 과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며 몇 차례 소나기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2분, 해지는 시간은 8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